자, 이번엔 그 28페이지 5번 밀폐된 용기 내 농도가 다른 두 용액 하는 거 보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증기압 내림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 따지는 거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요거 증기압 내림 식을 이용해서 증기압 내림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간단하게 저 식 기억해두고 대입만 하면 됩니다. 저거는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는 요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요거. 자, 지금 그 농도가 다른 두 개의 용액이 있는데 이 두 용액을요 큰 용기 안에다 밀폐시켰어요. 이렇게.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거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교과서에 없는 건데 시험에 자꾸 나와서 그냥 아예 정리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다. 외워버려. 그냥 이거는 문제 푸는 방법이야. 잘 봐요. 농도가 다른 용액이니까 하는 농도가 낮은 게 있고 하는 농도가 높은 게 있겠죠. 이때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용매가 넘어간다. 용매가 증기 상태, 기체 상태로 넘어가요. 알았죠?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하고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용매가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저농도 용액은요. 용매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수면이 낮아져요. 용액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농도는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용매가 계속 들어오면 여기는 용매의 양이 수면의 높이가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이해 갔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용매가 넘어간다. 그거 알아두면 뭐 이거는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게 농도가 높아지고 이게 농도가 낮아지면 이게 농도가 높아지고 이게 농도가 낮아지면 언젠가 같아지겠죠. 언제까지 갑니까? 이게 용매가 농도 같아질 때까지만 갑니다. 알았지? 그럼 언젠가 멈출 수 있겠죠, 이게? 오케이. 그렇다더라.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부터는 왜 그러느냐 이유 설명할게요. 왜 그러냐면요. 증기압 내림값을 따져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기압 내림은 농도 클수록 크죠. 농도 클수록 크죠. 그럼 여기가 증기압이 많이 내려갔다고요. 여기는 증기압이 조금 내려가고. 그럼 용액의 증기압은 누가 크냐? 여기 많이 떨어졌고 여긴 조금 떨어졌으니까 증기압은 이쪽이 더 큰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저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바람 아시죠? 바람. 바람은 공기의 흐름.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럼 여기가 증기압, 고기압이고 증기압, 저기압이니까 이쪽에 증기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알았지? 아니면은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던 확산. 확산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간다 아시죠? 여기 증기 분자수가 많겠죠. 이게 증기압이 커지니까, 아니 크니까. 그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증발과 응축 반응이 일어나는데 증발된 놈이 그냥 다 돌아 들어와야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증발된 것 중에 일부는 일로 가버리네요. 맞아? 그럼 돌아오는 놈이 저거 다시 얘기해서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게? 떨어져. 증발량이 많고요. 응축량이 작다는 뜻이죠. 이해 갔나요? 이에 비해서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나간 것이 들어오는데 나간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쪽에서 공급될 거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 중에 증발량과 응축량 중에 누가 커? 이거 응축량이 커요. 아, 그러니까 얘는 수면이 계속 줄어드는 거고 수면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알았지? 근데 언젠가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간다 그랬죠? 농도 같아질 거예요. 같아지면요. 이게 같아요. 이쪽에 증기압 내림, 이쪽에 증기압 내림이 같아요. 농도 같으면. 그러면 여기 증기압과 여기 증기압이 같아져요. 그러면 고기압, 저기압이 사라지면서 용매 입자의 흐름은 없는 거죠. 이해 갔을까? 아, 근데 이런 걸 안 물어봐요. 이거나 알아두세요. 저에서 그쪽으로 용매 넘어간다.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요거 참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답니다. 이 증기압 내림과 관련된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었었고요. 자, 봐요. 여기는 설탕물 용액이네요. 여기는 물 용매네요. 여기 설탕물 용액이네요.
알았지? 근데 여기는 설탕물 A, 설탕물 B. 아, 그러면 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질문, 누가 농도 크게? 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들어요. 여기 용매고요. 여기 용액이죠. 이게 용액이고 여기도 용액일 땐 성립 안 하는데, 여기가 용액이고 한쪽은 용매인 경우에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는요, 증기압 내림이 됩니다. 다시. 한쪽은 용액이고 한쪽은 용매일 때, 요 U자관의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는 증기압 내려간 값과 같다더라. 알았는겨? 그래서 여기 설탕물 A의 증기압 내림은 H1이 되는 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거 기체할 때 얘기했었는데 U자관이 기체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수은 기둥이 들어있는 U자관은 여기 증기압에서도 나오고요. 잘 봐요. 이 U자관과 수은 기둥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낮은 면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긋고 저울을 생각해 봐라. 그런다 그랬어요. 알았지? 이때 얘가 지금 힘의 평형 상태다. 근데 이쪽에서는 용매의 증기압, 용매가 증기압을 가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용액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용액이 증기압을 가할 거예요. 근데 여기 왼쪽에는 이만큼의 수은 기둥의 높이차 압력을 얘하고 더해야지만 얘하고 같아진대요. 알았지?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과 수은 기둥 높이차 압력을 더한 게 용매의 증기압이고, 그러면 용매의 증기압에서 용액의 증기압을 뺀 게 증기압 내림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죠. 알았지? 기억하기. 용매와 용액의 수은 기둥 높이 차는 얘는 증기압 내림이 된다더라. 그럼 여기도 그러네요. 자, 그때도 얘기했지만 기압은 모든 방향 같은 크기라서 이쪽으로 가는 증기압과 이쪽으로 가는 증기압은 같아요. 이 다음에 여기도 용액이니까 여기 용액의 증기압이 가해지고 있는데 얘는 수은 기둥이 이만큼만 높아졌어요. 증기압 내림이 작다는 거죠, 쟤보다. 그래서 적어놨어요. 증기압 내림값 A는 H1이고 B는 H2. 기억해둬야 돼. 요거 특히 용매일 때. 이게 용액일 때는 성립 안 해요. 용액일 때는 성립해. 용액이 지금 U자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여야 해. 이때 증기압 내림은 그래서 누가 크다? A가 크다. 그러면 증기압 내림이 A가 크면 용질의 몰 분율은 누가 큰 거다? 다시. 증기압 내림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갖다 곱한 건고. 그럼 얘가 비례하죠. 그럼 얘가 용질의 몰 분율이 큰 거죠. 즉 용질 몰수가 많은 거지. 얘가 농도가 큰 애죠.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럼 얘가 농도가 크구나. 이해갔지? 요거 알아두도록 하시고, 특히 요거 용매하고 용액의 수은 기둥 높이 차이는 증기압 내린 것 같다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밑에 가기 전에 거기 그 28페이지로 가가지고 요 그림 잠깐 보세요. 아따 요놈 새끼도 또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요거 봤어요 이거? 자, 이거 증기압 곡선. 증기압 곡선은 X축은 온도고 Y축은 증기 압력이고요. 자, 순수한 용매 증기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증기압 곡선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알았지? 잘 봐, 여기 봐. 이건 사실 지난번에 1단원에서 증기압하면서 이게 배웠던 그래프인데, 자, 오늘은 이제 용액의 증기압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 용액은 증기압이 내려가죠. 그럼 얘보다 내려갈 거니까 아래쪽에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T 온도에서 증기압이 이만큼 떨어진 거죠. 얘가 뭐가 된다? 증기압 내려간 값이 된다. 이 그래프에서 여기 증기압 내려간 값이 된다. 알았지? 어려운 거 하나 할까요? 잘 봐요. 우리 예전에 이거 배웠다? 온도 높아지면 증기압 어떻게 되게? 온도 높아지면 증기압 어떻게 되게? 온도 높아지면 증물 많이 일어나잖아.
그럼 증기 분자수 많아지잖아. 그럼 증기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진다 그랬지? 잘 들어. 온도 높아지면 증기압 내리면 어떻게 되게? 아, 이게 시험 문제야. 그냥 물어보더라고, 노골적으로. 온도 높아지면 증기압 내리면 어떻게 되는데? 야, 온도 높아진다고 이거 변하는 거 아니지? 왜? 이거 안 변하잖아. 근데 온도 높아지면 얘가 커지지. 그지? 그럼 증기압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커져요. 적어, 거기다가. 온도 높아지면 증기압 내리면 커집니다. 왜? 온도 높아지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알았지? 그래서요, 이 그래프 잘 그린 거게, 잘 못 그린 거게? 아예 못 그렸어요. 못난이에요, 이 그래프가. 왜요? 이거 봐라.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 내린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잖아요. 그럼 간격차가 점점 이게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이게 용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래야지. 알았지? 아, 다시 그리라는 게 아니고 저거 개념만 알아두라고. 이해 갔는가? 알았지? 하나 더. 잘 봐요. 끓음이 뭐더라? 끓음은 액체 내부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죠? 맞아. 액체 내부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끓음이야.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건 증발이고. 기억났어요? 이때 액체 내부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데 이때 이거 액체 내부에서 기체가 생기면 우리 눈에 기포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끓음이란 기포 생김 현상이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기포가 생길 때 기포 생김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누가 기포 생김을 방해한다고 했더라? 끓음을 방해한다고 했더라. 첫 번째. 인력이 이게 끊어져야 기체가 될 거 아니야. 기포가 되려면 기체가 되려면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인력이고, 그래서 인력을 끊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열을 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끊고 멀어지겠죠? 근데 인력만 끊는다고 다 기포가 되는 게 아니다. 왜? 얘가 이렇게 뭉쳐있다가 이렇게 쭉 하고서 멀어지게 되면 부피가 빵 증가해갖고 부풀어 오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물이 끓을 때 끓어 넘친다 그랬잖아. 근데 위에서 누가 찍어 누르고 있어? 대기가 꽝 찍어 누르고 있어갖고 이게 안 멀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물은 원래 0도에서도 이게 인력이 끊어진다 그랬지. 0도에서도 끓을 수 있어. 근데 왜 100도까지 열을 가해야 되는데 0도까지의 열은 인력을 끊는 데 사용한 거고 0도에서부터 100도까지 열은 이 대기압을 물리칠 때 쓴다고 했었지. 얘를 물리쳐줘야 이게 쫙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물리칠 건데? 다시. 온도 높아지면 증기가 커져. 그러면 처음에 온도가 낮을 때는 증기압이 작았는데 온도 높아지면서 증기압이 점점 커져가지고 언젠간 이 새끼하고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 거지. 상쇄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대기압인데 그래서 이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을 때 이게 증기압 곡선이야. 여긴 대기압이라고 쳐봐. 여기는 끓을 수가 없어. 증기압이 아직 대기압보다 훨씬 작으니까. 대기압이 커서 이게 안 멀어져. 근데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증기압이 커져. 얘가 이미 점점 세져. 그러다가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을 때 그때 이 증기압이 대기압을 상쇄시키면 우르륵 하고서 빡 폭발하는 거지 이제. 대구 신천지 빵 폭발했던 것처럼. 알았지? 자, 그래서 그때 끓는다. 이때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었었어.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온도가 끓는 점이었었고. 알았죠? 잘 봐요. 야, 순수한 용매는 지금 증기압이 이만큼이야. 이 온도에서. 이때 이날의 대기압이 P0였다고 쳐봐. 그럼 용매는 T에서 끓는 거죠. 왜?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으니까. 근데 용액은 증기압이 내려갔어. 그럼 용액은 지금 증기압이 이만큼인데 대기압은 이만큼이니까
대기압이 이기잖아. 그럼 이게 멀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용액은 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용액을 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증기압을 더 키워서 대기압과 같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한다고? 증기압을 키우는 방법 온도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야 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야. 잠깐만. 그래서 어쩌라고요? 야, 이건 여기다 적지 말고 거기 뒤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자. 그거 30페이지 보세요. 요거. 자, 방금 요거 증기압 내림이라 그랬죠? 이게 끓는 점 오름인 거죠. 여기가 지금 용액이 끓는 점이니까. 외워 이제 이거. 이 그래프. 알았지? 요거는 증기압 내림. 요거는 끓는 점 오름. 여기 끓는 점 올라간 값을 뜻하는 거야. 이hin교? 뭐 말인지 알았는가? 그 다음에 다시 29페이지로 돌아가서 요거. 자, 증발 속도는 누구의 영향받아요? 온도 영향받아요. 당연히 온도 높아지면 증발 속도 커져요. 속도는 무조건 시간분의 뭐라고 하라 그랬죠? 변화량. 그러면 증발 속도는 시간분의 증발량. 그래서 증발량이 크면 증발 속도 커지는 거야. 온도 높아지면 증발량 많아지지. 맞아? 그럼 증발 속도 커져.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화학에서 속도는 움직임의 빠르기가 아니라 그랬어. 변화량이야, 변화량. 증발량이 크면 증발 속도 큰 거야. 증발 속도가 크다는 건 증발량이 크다는 거지. 입자의 움직임의 빠르기가 빨랐다 그런 뜻이 아니야. 알았죠? 자, 그럼 온도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증발량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온도를 높이면 된다는 거지. 그럼 증발 속도 커져. 하나 더. 이거 잘 알아두세요. 농도 커지면요. 증발 속도는 농도 커지면 증기 입자수가 많아지고 방해꾼이 많아지잖아. 그럼 증발량이 떨어지지. 농도 커지면 증발량 떨어지는 거니까 증발 속도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외워두시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응축 속도는 이게 시간분의 응축량이야. 그럼 응축량이 크다, 응축 속도 크다. 응축량이 작다, 응축 속도 작다. 이때 응축 속도는 누구 영향받게? 바깥에 나가 있는 증기량이 영향받아. 증기가 많으면 돌아오는 놈도 많을 거 아니야, 한꺼번에. 맞아요? 그래서 증기량이 크면은 응축 속도 크다. 근데 얘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증기압이 큰 액체가 있고 증기압이 작은 액체가 있대.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요. 이때 여기 증기압이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증기가 나타나는 증기압이 얘가 크대요. 여기 봐라. 응축 속도 누가 크게? 이렇게 물어봐요. 에? 다시 응축 속도는 증기량에 영향받는다 그랬지. 근데 이게 증기압이 크다는 건 여기 증기 분자수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 증기량이 많으니까 응축 속도 크겠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증기압 얘가 크다 그러면 응축 속도 누가 크냐 그러면 증기압 큰 놈이 큰 거야. 이해 간겨? 그렇다. 잠깐만요. 증발 속도 누가 크게?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떻지? 같지? 이게 응축 속도가 크면 증발 속도도 어떤 거야? 큰 거다. 이해 갔을까? 다시 얘가 증기압이 크대. 그러면 응축 속도, 증발 속도 얘가 다 큰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그 얘기야. 이게 문제 자꾸 나와서 내가 정리한 거야. 알았냐? 얘들아, 증발 속도 누가 커? 농도가 작을수록 큰 거지. 이게 증발 속도 큰 거야. 근데 시간 지나면 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같아지지. 그때는 증발 속도 같아지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얘가 증발 속도 큰 거야. 이해 간 거야? 증발 속도는 농도 영향받아, 온도 영향받는 건 다 아는데 이게 농도 영향받아갖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 이거 따질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와. 그거 풀어봐.
자, 이번에는 용액의 성질을 끓는 점 보는 거 어느 점 내린 같이 할 거예요. 왜 같이 하냐고? 이유는 단순해요. 이게 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야. 자, 끓는 점 오름 뜻이 뭐예요? 용액은 용매보다 끓는 점 올라간다고요. 알았지? 왜 올라가냐고? 방금 얘기했었지? 다시 한 번 더 봐, 이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은 이랬었는데 용액은 증기압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여기서 끓고 있었었는데 얘가 대기압이어가지고 순수한 맹물은 여기서 끓는데 용액은 증기압이 떨어지는 거지 못 끓는 거죠. 이게 대기압과 안 같아도 되게 미치잖아. 대기압과 맞짱을 못 두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대기압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온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끓는 점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왜 끓는 점이 올라가니까 증기압이 내려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시험 문제에서 증기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아직 끓는 점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알았지? 쉽게 이렇게 하자. 아까 끓으면 기포 생김 현상인데 이 기포 생김 현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여기 분자간 인력하고 여기 대기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기포 생김 방해하는 세 번째 요인. 용질입자예요. 용질입자가 둘러싸고 있죠? 그럼 기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질을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용질이 없을 때는요. 100도씨의 열만 갖고도 여기 인력 끊고 얘를 다 대기압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아, 근데 방해꾼이 또 나타났어요. 이 잔챙이들, 용질입자들. 이걸 물리쳐야겠어요. 근데 100도씨의 에너지 갖고는 얘까지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주세요. 온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이해 가는 거야? 펄펄 끓는 물과 펄펄 끓는 된장 국물. 누가 온도가 더 높아? 된장 국물. 용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도 이상이야. 펄펄 끓는 물을 먹고 화상을 입은 거 미친놈. 누가 그걸 먹어? 펄펄 끓는 된장 국을 먹고 입은 화상어. 누가 화상 정도가 크겠어? 된장 국물이. 이해 간겨? 에이. 용액은 끓는 점이 올라가. 용질입자가 결국 용질입자가 끓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지? 자, 이제 어느 점은 내려갑니다. 어느 점에 내려갈까요? 자, 어느 점 내려가는 이유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 용매가 있는데 얼음 그러면 이게 들러붙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액체는 살짝 떨어져 갖고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액체예요. 알았지? 고체는 딱 달라붙어 갖고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는 게 고체예요. 알았죠? 자, 이게 들러붙는데 잘 봐요. 아따, 용질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이거 이거 들러붙으려고 하는데 얘가. 그리고 용질입자가 들러붙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이걸 밀어내면서 들러붙어야 되죠. 그럼 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처럼 용질을 밀어내려면 이게 분자운동 활발해지면 되잖아요. 그럼 열을 더 가하면 되겠네요. 그럼 열을 더 가하면 밀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들러붙지는 않아요. 오히려 녹는 거죠. 어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걸 밀어내면서 들러붙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분자간 힘이 세지면 돼. 이게 분자간 힘이 세지면. 분자간 힘은요.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지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지죠.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러면 인력이 세져요. 알았지? 그래서 이거 없을 때는 0도에서 딱 달라붙었는데 얘들이 있으니까 방해꾼이 너무 많아. 그럼 힘이 세져라, 힘 세져라. 그럼 온도를 더 낮춰줘야 돼요. 그러면 용질을 평 밀어내면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잡아당기니까 평 밀어내면서. 그래서 용질이 밀려나가면서 붙어요. 이해가 한 거야? 그래서 용질이 방해하니까 용질의 방해를 물리치려면 더 낮은 온도가 필요하다. 됐냐? 근데 이유는요. 그런 값도 하시고요. 잠깐만. 재미난 게 있어요. 증기압 내림은요. 용질이 증발을 방해하는 거지.
끓는 점 오름은요. 용질이 끓음을 방해하는 거죠. 어느 점 내림은요. 용질이 어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용액의 성질은 다 용질의 방해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용질 방해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액의 성질은 다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지? 아까는요. 증기압 내림. 이거 내가 지운 거야? 이걸 열심히 적어놓고 왜 지웠어 내가? 아까 증기압 내림은 요거 몰 분율에 비례했었죠. 자, 몰 분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요.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식, 이게 온도 변화량으로 끓는 점일 때는 끓는 점 올라간 값, 어느 점일 때 어느 점 내려간 값 식이 똑같아요. 얘는 이런 식을 갖고 있어요. K는 상수고요. M은 뭐냐면 몰랄 농도야.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단위는 킬로그램, 용질의 몰수. 이렇게. 야야야, 여기는 용질의 몰수고 여기도 용질의 몰수야. 근데 이 밑에 분모가 달라 이거. 이건 용매 용질 몰수 합한 거. 이건 용매의 질량. 얘는 몰랄 농도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알았지? 아, 그래서 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하려고 끓는 점 오름일 때는 보일링 포인트가 끓는 점이야. 어느 점은 영어로 프리징 포인트거든. 그래서 F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일 때와 어느 점 오를 때 상수값이 달라서 끓는 점 오름일 때는 B를, 어느 점 내림일 때는 F를 써가지고 상수를 표현하는 거고, 이 상수는 몰랄 오름 상수, 몰랄 내림 상수 이렇게 이름 불러요. 알았지? 잠깐만. 뭐 끓는 점 오름이든 어느 점 내림이든 누구에 비례한다? 농도에 비례한다. 국물도 있잖아. 그 농도가 진한 국물이 있고 농도가 좀 낮은 국물이 있어. 그 멀건 국물이 있고 아주 진한 국물이 있잖아. 이때 멀건 국물이 끓을 때하고 진한 국물이 끓을 때 누가 더 끓는 점이 높겠어? 진한 국물이. 겨울에 한강물은 얼어도 바닷물은 안 얼어. 왜 그럴까요? 농도 징하게 높아서 그래. 알았지? 물을 겨울에 안 얼게 하려면 어떡하게? 안 얼게 하려면 열을 가해서 높이거나 아니면 용질을 잔뜩 풀어. 그럼 안 얼어. 알았지? 네. 그렇구나. 자, 이때요. 요거 몰랄 오름 상수 얘기 잠깐만 할 거야. 이거 KB는 몰랄 오름 상수, 이거는 몰랄 내림 상수. 아, 끓는 점 오름일 때는 몰랄 오름, 어느 점 내릴 때는 몰랄 내림. 그런데 자,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아? 모든 분수식은 분모가 1 때 분자가 얼마다지? K가 무슨 뜻이야? 1 몰랄 농도일 때 온도 변화량이죠. 이게 KB면 1 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 올라간 값. KF이면 1 몰랄 농도일 때 어느 점 내려간 값. 이거 식 되게 웃기는 식이야. 이게 1 몰랄 농도당 온도 변화량이잖아. 그럼 2 몰랄 농도면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3 몰랄 농도면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지. 알았어? 이때 잘 봐. 이 몰랄 오름 상수, 몰랄 내림 상수는 용매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야. 농도하고는 상관없어. 용매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야. 물은 0.52야. 몰랄 내림 상수 1.86이고. 근데 용매가 달라지면 이 값은 달라지는 거야. 용질에 상관없이 용매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야. 알았지? 네.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갖고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알았죠? 상수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몰랄 농도식에 집어넣어서 얘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몰랄 농도는 뭐야? 그래서 이게 농도하고 이게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농도하고 합작해갖고 문제 내버려요. 그래서 보기 문장에 농도 문제하고 용액의 성질 문제가 같이 나와요. 알았지? 네. 자,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연습하면 금방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거 갈게요. 이거 아까 했고.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 이번에 꼭 나온다, 이거.
분자량 구하기.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 우리 기체에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 분자량을 구하는 걸 배웠어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실제질량이니까 P분 nRT라는 식에서 몰수를 분자량분의 실제질량으로 바꿔놓고 PV는 WRT로 전환해서 4개를 대입해갖고 문제를 풀어라 하는 거 있었었죠. 학교 내신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값을 주고서 실제로 대입해서 얘가 얼마냐 하고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내신, 수능형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같은 물량을 찾아 지워라. 그리고 남는 물량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분자량이 누가 몇 배 크냐 이렇게 찾으려는 문제가 주로 나와요. 또 하나 우리 그때 실험 문제가 있었죠. 실험. 분자를 구하는 실험. 뭐 페트병에다가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수상치환으로 막 하는 거 했었죠. 이때 실험할 때 이 각각을 어떻게 측정하겠느냐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어. 이번에 이거 꼭 나와 이것도. 왜? 시험 문제 낼 거니까 너무 많아. 반드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알았지?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기체 상태에서의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지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에서의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도 있어야겠지. 맞아요? 그러면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에서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이걸 쓰겠습니다.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알았죠? 되게 쉬워요. 자, 조식을 변형할 겁니다. 요거 몰랄 농도는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잖아요. 이건 단위가 그람이고. 여기 분자량 나왔네. 맞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돼요. 분자량에 대해서 정리하면 알았지? 그래서요. 이거 측정하고 이거 측정하고 요거 측정하고 요거 대입 요거는 뭐 이건 정해진 값이니까 상수는 주어지고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겠다는 거야. 실험요? 되게 단순하다. 자, 지금 X라는 놈의 분자량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물 넣고요. 얘 녹여요. 한 10g 녹일까요? 그리고 가열해요. 그리고 온도가 딱 보잖아요. 한참 놀다가 바글바글 끓기 시작할 거 아니야. 기포가 막 올라올 거 아니야. 컵라면 막 먹고 있다가 기포 올라오네? 그럼 잠깐 가서 온도만 읽으면 돼요. 그 온도가 만약에 105도였어요. 이거 끓는 점이 105도네? 그러면 원래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이거 5도 올라갔네? 그러면 얘가 얼마야? 5예요. 알았지? 이때 물을 100g을 넣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다가 0.1 집어넣어요. 용질은 10g 넣었어? 여기다가 10 집어넣어. K는 주어진 값이 아까 0.5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와 그냥. 이렇게 구해 되게 쉬워. 네? 이거 어느 점 내림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얘 X를 여기다 넣을까? 온도가 딱 꽂아놓고 그냥 얼 때까지 기다려. 그쵸? 컵라면 먹었으니까 이제 커피 한잔 할까? 커피 한잔 막 노당노당 떠들다가 꽝 얼었어. 어느 정도 몇 도인가 측정해. 그래갖고 대입만 하면 돼. 되게 쉬워. 알았지? 자, 잠깐만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요. 분자량 갖고 계산하는 문제 나올 거예요. 알았지? 자, 학교 시험이라고 한다면 노골적으로 이 4가지 값을 다 주고 숫자를 다 집어넣어갖고 분자량 얼마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수능형 문제, 고난도 문제로 들어가면 그렇게는 안 내고요. 잘 들어! P분 nRT 계산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이 P분 nRT는 식을 딱 세워놓고 같은 물리량을 찾아 지운 다음에 남는 물리량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라 그랬지. 똑같아. 이거 분자량식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써놓고 같은 물량을 찾아서 지워버리고 남는 물량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분자량이 누가 몇 배 크다 이런 식으로 풀게끔 돼 있다. 예를 들어 물 100g에 포도당 10g, 설탕 10g을 넣을 거야. 알았지? 이때 분자량은 포도당과 설탕 중에 누가 몇 배 크냐고 물었다고 치자. 알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딱 세워놓고 잘 봐. 물이 100g이니까 용매 질량은 포도당 수용액이든 설탕 수용액이든 용매 질량 똑같은 거지. 그럼 지워. 포도당 10g, 설탕 10g이니까 용제 질량 똑같은 거지. 지워.
그 다음에 둘 다 물에다가 넣은 거지. 용매가 물이면 K는 용매가 같으면 같은 거니까 지워. 그럼 뭐야? 분자량은 끓는 점 오름값 또는 어느 정도 내린 값과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게 돼 있어. 그 봤더니 임자식은 끓는 점이 뭐 1도 올라갔고 얘는 끓는 점 2도 올라갔다고 한다면 분자량이 요놈의 자식이 2배 큰 거구나. 이렇게 찾아나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는가? 분자량이 이게 끓는 점이 1도 올라가고 2도 올라갔으면 끓는 점 오름값 반비례니까 끓는 점 오름값 작은 놈이 큰 거야. 이게 2배 크구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P분 NRT 문제 푸는 거 똑같이 이 식을 세워놓고 가.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거 자주 나오니까 이거 외워 그냥.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시간 없어. 몇 개만 외워. 안 되겠으면 책상에 써 그냥. 수능 볼 거 아니면 책상에 아이고 적어 그냥. 잘 봐.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줄게. 여기 질량이다. 근데 안에는 용매 질량이고 위에는 용질 질량이니까 이게 더 커, 질량이. 여기 단위도 커, 킬로그램, 그램. 여기 이거 온도 변화량이지. 야, 내가 아까 K 뭐라고 하라 그랬지? 1몰랄 농도당 온도 변화량이라고 하라 그랬지. 여기 온도 변화량, 이거 온도 변화량이야. 근데 이건 1몰랄 농도당 온도 변화량이고 이건 2몰랄 농도, 3몰랄 농도 당 온도 변화량이야 이게. 거기다 곱하기 몰랄 농도 한 거니까. 뭐 말인지 알았는가? 그래서 온도 변화량이 아래쪽이 더 커. 밑에다 큰 거, 위에다 작은 거. 온도 변화량. 여기 질량, 여기 질량. 밑에다 큰 거, 위에다 큰 거. 질량. 알았어? 그럼 금방 이거. 왜? 여기 용액에 끓는 점 얼음 어느 날인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 꼭 나와 이거. 이거 그냥 안 지나가. 그러니까 외워버려 이거는. 그렇죠? 나중에 문제 풀면서 계속 반복해서 외우자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거기 4 끓는 점 오른 거 어느 점 내림 하는 거 요거 자, 잘 봐요. 여기는 지금 가열 시간이고 여기는 온도예요. 이때 순수한 용매를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다가 자 끓는 점에서는 이게 용매의 끓는 점이야. 온도가 일정한 거 아시죠? 끓고 있는 동안에 가해준 에너지는 상태 변화하는 데만 사용되니까 그 다음에 다 기체가 되면 다시 온도 올라가요. 용액은 온도 올라가다가 자 꺾이면서 끓어요. 여기가 끓는 점이에요. 용액의 끓는 점. 그래서 끓는 점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끓는 점 오름값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근데요, 외워. 용액은 끓고 있는 동안에도 끓는 점 올라간다. 용액은 끓고 있는 동안에도 끓는 점 올라간다. 순수한 용매는 아닌데 용액은 끓고 있는 동안에 용액은 저 끓는 점 계속 올라가.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끓고 있는 동안에 용매는 증기 상태로 나가버리지 바깥으로. 그럼 남은 용액은 아직 남은 용액은 농도가 높아져 있겠죠. 농도 높아지면 끓는 점 오름 어떻게 된다고? 높아져요. 증기가 나가버리니까 액체가 자꾸 기체가 돼서 나가버리니까 끓는 점 오름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 끓는 점은 자꾸 높아져야죠. 알았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시험은 이거 나온다요.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A하고 B의 농도 누가 크게 하고 물어요. 장난해 당연히 B가 크지. 알았지?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것도 나와. 끓는 점은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을 때 끓는다. 물질마다 끓는 점은 달라요. 물질마다 끓는 점은 달라요. 하지만 끓고 있는 동안에 끓는 점에서 끓고 있는 동안에 증기압은 다 대기압으로 같죠. 여기 끓는 점 다르지만 증기압은 어떻게 해요? 끓고 있는 중이니까 대기압으로 같은 거예요. 이거 자꾸 질문 나와. 아니 나와 이번에 이것도 꼭 나와 이거 빠네. 이런 것들 질문거리야. 여기 농도는 B가 더 크다. 하지만 증기압은 어떻다? 끓고 있는 중이니까 같다. 얘들아 여기는요. 여기는 끓고 있어 안 끓고 있어? 안 끓고 있으니까 증기압은 A, B보단 작겠죠.
이해했냐? 하나 더. 여기는요. 이건 순수한 용매 상태인데 하지만 끓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진기압은 A, B하고 똑같겠죠. 대기압으로. 이해hen겨? 요거 그 내용이야 이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는 냉각 곡선. 냉각 시간. 자, 순수한 용매는 처음에 액체 상태에서 온도 뚝 떨어지다가 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근데 용액은요, 순수한 용매보다 어는 점이 낮아지고요. 얼고 있는 동안에도 어는 점은 계속 내려가. 그러니까 용액은 끓는 점 올라가, 어는 점 내려가. 계속. 순수한 용매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아까 선생님이 용액에서 용질 입자가 밖으로 밀려나간다 그랬지, 얼 때. 그래서 여기 얼음이 생기면 이 안에 있던 용질이 밖으로 밀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농도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높아져 있겠죠. 여기는 농도가 높아져 있겠어요. 맞는겨? 예. 그래서 여기는 농도가 높아져 있으니까 어는 점이 더 낮아져 버리겠지. 그래서 어는 점 내린 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알았는겨? 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일상생활에서 끓는 점 오른 거 어느 점 내리면 이용했고 나와 있는 거는 자동차 부동액은 겨울에 자동차 냉각수 얼지 말라고 넣어주는 액체로 그게 용액이 되는 거니까 어느 점에 내려가서 안 얼겠죠. 눈 내릴 때 눈 녹으라고 뿌려주는 제설제 CaCl2 있지. 그런 자식이 눈에 녹아 들어가면 용액이 되니까 어느 점에 내려가겠죠. 그래서 안 오는 거야. 너 왜 가방 싸 임마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멀었어 똥강아지야. 걔는 간단하게 그렇게 알아두고. 자, 좀 시간이 지나겠는데 요거 삼투압까지만 하고 끝낼게. 이거 금방 끝낼게.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려면 삼투 현상이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삼투 현상은 중학교 때도 됐고 통합과학 시간에도 됐고 생물원에서 또 하고 생물원인가? 생물투에서 하나? 뭐 어쨌든 간에 생물 시간에도 하고. 삼투 현상.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가 넘어가는 거지? 용매가 넘어가는 거죠. 단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지? 반투막 있어야 되죠. 반투막은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의 사이즈가 용질은 통과 못 시키고 용매는 통과시키는 그런 구멍을 갖고 있죠. 알았지? 세포막이 그랬죠. 셀로포막이 그랬고. 알았죠? 이거 예전에 경희대학교 논술 문제였었는데 자, 물 분자는 통과를 하는데요. 나트륨 이온과 같은 용질 입자는 통과를 못해요. 근데 있잖아요. 물 분자하고 나트륨하고 누가 더 사이즈가 큰 줄 알아? 이게 더 커요. 이건 작아요. 근데 이거 못 간대요. 왜 그러게가 시험 문제였어요. 왜 그러게? 정지하면 아니고요. 똥강아지들. 뭐 해 있다 얘? 수화되어 있죠.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잖아. 그래서 물덩어리 속에 파묻혀 있거든. 그러니까 등치가 커서 못 지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용질 입자가 원래 물 분자보다 큰 놈은 당연히 반투막을 못 통과하겠지만 이렇게 작은 이온도 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못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용질은 못 가게 한다는 거다. 이해인겨? 오케이. 자, 그런데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 삼투 현상 왜 일어날 것 같아? 이미 다 얘기했어. 이쪽이 A쪽, 이쪽이 B쪽이라고 하자. 자, 여기 순수한 맹물, 여기 순수한 맹물이야. 물은 분자 운동을 해요. 그래서 얘가 막 빨빨거리고 움직여 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반투막을 통과해서
A쪽에서 B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1초당 10개 지나갔다고 합시다. 근데 B쪽에 있는 물도 분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B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10개라고 합시다. 처음에는요, A에서 B로 B에서 흘러가는 속도가 같았어요. 무슨 상태다? 통조 평면 상태다. 그래서 여기 물의 양과 여기 물의 양은 같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띡 하고 넣을 거예요. 그럼 용질 입자가 삥 들어와 있겠죠. 그런 말이죠. A에서 B 쪽으로 흘러가는 물의 흐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B에서 A 쪽으로 흘러가는 물의 흐름이 줄어요. 왜요? 이게 B에서 A로 가는 흐름이 줄어들어, 이게. 왜요? 왠지 알아요? 꼭 뭐가 똑같냐면 아까 증기압 내림에서 용질 입자가 용매 튀어나가는 걸 가로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용질 입자가 용매가 가는 걸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못 나가게. 그래서 흐름의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알짜 흐름이 생겨요. 이건 없죠? 얘는 알짜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서 고로 간다. 잠깐만. 적어놨어요. 거기 동그라미고 삼투현상의 원인이 뭐냐고요? 원인이 용질 입자가 용매의 분자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 알아두세요. 삼투현상은 알짜 흐름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요, 저에서 고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고에서 저로도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적을 뿐인 거죠. 그래서 알짜 흐름이 있는 거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었어요? 이해는가? 오케이. 삼투현상은 용질의 분자 운동을 방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용액의 성질 4가지.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얼음,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전부 다, 삼투현상 전부 다 용질입자가 방해하기 때문인 거야. 그럼 이것도 방해권 많을수록 삼투현상 크게 나타나겠지. 자, 이제 삼투압을 갑시다. 아, 이게 골치가 아파요, 삼투압이. 삼투압은 교과서 정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잘 봐. 여기 물, 여기 설탕물. 그럼 여기 저, 여기 고. 그러면 저에서 고로의 흐름이 고에서 저의 흐름보다 더 크니까 저에서 고로의 알짜 흐름이 일어나죠. 그러면 처음엔 수면의 높이 같았었는데 이쪽은 내려가고 이쪽은 높아지는 거예요. 삼투현상이 일어났어요. 알았죠? 자, 근데 삼투압의 정의가 뭐냐면요. 삼투현상을 막기 위해 고농도 용액 쪽에다가 가해줘야 되는 압력, 이 삼투압의 정의야. 아이 지랄. 되게 어려워요. 삼투현상을 막기 위해 용액 쪽에다가 가해줘야 되는 압력.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추를 하나 올려놨다고 쳐봐. 추가 가는 압력이 3기압이라고 쳐봐. 3기압을 가했더니 수면의 높이가 안 내려가고 이게 안 올라가. 이게 안 내려가고 안 올라갔다는 건 삼투현상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를 올려놨더니 삼투현상이 안 일어났네? 그럼 이게 가는 압력 3기압이 삼투현상을 막았다는 거거든. 그럼 삼투압이 얼마야? 3기압이다라고 답하는 거야. 알았지? 아니 근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걸 올려놓게 되면 왜 삼투현상이 안 일어나요? 삼투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건 저에서 고로의 알짜 흐름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삼투현상은 알짜 흐름이에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어요. 그럼 바람을 넣고 여기 끝을 묶지 않으면 공기가 막 빠져나가겠죠. 근데 여기를 손으로 꾹 눌러봐. 그럼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지. 맞아요? 애들 그 해수욕장 같은 데서 노는 그 튜브 있잖아. 거기 바람 뺄 때 그 튜브 그 입구에다가 이거 바늘 뭐 이런 거 탁 꽂아놓고 꾹 누르면 쭉 빠져나와. 그것처럼 꾹 누르면 쭉 빠져나와. 알았지? 잘 봐요. 저에서 고로의 흐름도 있었는데 고에서 저로의 흐름도 있는 거였다는 거야. 근데 고에서 저로의 흐름이 약했던 거지. 근데 여기서 누르잖아. 누르면 빨리 빠져나오는 것처럼 얘가 누르니까 많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고에서 저의 흐름이 점점점 자라나다가 언젠가 같아지면 알짜 흐름은 없는 거죠. 삼투 현상은 안 일어나는 거야. 이해 갔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추를 계속 올려놓으면요, 더 이상 이게 같아져가지고 안 와요. 뭐라고? 풍선을 같게 하라고? 뭘 같게 하라고? 못해 임마. 그건 안 돼. 이거 풍선 누르면 더 빨리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똑같이. 자, 알았지?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추 올려놨더니 이게 삼투 현상이 안 일어났어요. 이게 안 내려가고 안 올라갔어. 그럼 삼투 현상 안 일어난 거야. 그때 이 추가 가는 압력이 바로 삼투압이 된다. 알아둬? 그런데 삼투압을 이렇게만 알아두면은 문제 풀 때 약간 문제지가 생기더라고. 나도 이렇게 알아두고 문제 풀 때 잘 안 풀려.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삼투압을 좀 쉽게 비유를 하나 했어요. 요거야. 요건 내가 지어낸 말이야. 족보에도 없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뭔 얘기냐면, 야, 생전 삼투 현상을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삼투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는 알고 있지만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이유를 모르겠죠. 알았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왜 일어나는 것 같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의 뭐 그냥 글 쓰는 소질이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문학적으로 답을 하더라고. 처음에 소금을 넣기 전에는 여기 물이 일정량을 유지하는데 소금을 딱 넣었더니 갑자기 여기가 고농도가 되니까 알짜 흐름이 생겨갖고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잖아요.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금을 넣었더니 이게 짰나 봐. 얘가 짜니까 목이 마르잖아. 그래서 물을 쭉쭉쭉쭉 빨아먹었어. 용액은 이렇게 기억해. 머릿속에 삼투 현상. 용액은 주변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용액은. 삼투 현상은 용액은 물을 흡수해. 이렇게. 그럼 물을 흡수하는 현상이 삼투 현상이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삼투압이라고 생각해. 그냥 지금부터. 알았지? 그걸 삼투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용액이 물을 흡수하는 힘이 3기압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쪽에서 3기압 추가 가하는 힘이 얘하고 상쇄된 거야. 그래서 흡수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버려. 이해 갔지? 자, 이제 삼투압식 외워! 삼투압은 기어로 빠이 CRT. 자, 여기 C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하는 몰 농도. 요건 단위 리터. 몰 분율, 몰랄 농도, 몰 농도. 반토프라는 과학자가 발견했음. 그래서 얘는 몰 농도에 비례해. 알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용질의 몰수가 많으면 많아지는 거야.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건 몰 분율, 이건 몰랄 농도, 이건 몰 농도일 뿐인 거야. 알았죠? 하나 더. 이 우변항에 온도가 들어가는 건 삼투압뿐이야. 온도 높아지면 삼투압 커지게 돼 있어. 알았지? 온도 높아지면 삼투압 커지게 돼 있어.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25도라고 쳐봐봐. 그때 B에서 A로 흐르면 O였다고 쳐봐봐. 근데 온도가 2배가 됐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그러면 A에서 B로 넘어가는 물의 흐름의 양이 많아져. 편의상 20이 됐다고 가정할게. 근데요, B에서 A, 고에서 저로 가는 물의 흐름도 많아져요. 이거 2배 됐으니까 얘도 2배 됐다고 칠게. 그럼 이거 알짜 흐름이 5였는데 이건 알짜 흐름이 얼마야? 그래서 온도 2배 되면 알짜 흐름이 2배 돼? 알짜 흐름이 2배 됐다는 건 물을 흡수하는 이미 2배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건 온도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이해 간겨? 자, 몰 농도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 갖고 푸는 문제 하나 나올 거니까 알아두고. 얘 갖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이것도 분자량 측정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알았지? 이것도 분자량 측정하는 데 쓸 수 있어요. 근데 분자량을 측정하는데 이거 뭐 어서 많이 보던 식인데 이거. 잘 봐요, 이거. 파이는 CRT인데 이게 무슨 농도라고? 몰 농도라고? 몰 농도 뭐분의 뭐라고? 부피분의 홀.
이게 뭐야? 뭐하고 똑같아, 식이? 뭐, 이거 왜 똑같아, 이거? 반트호프라는 과학자가 이 삼투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용매의 분자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피브NRT라고 하는 거, 이 기체 있잖아요. 기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게 기체가 분자 운동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 용매 분자 운동, 똑같은 분자 운동이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여기다 대입해봤다. 그것도 딱 맞아 떨어지더래. 알았지? 이게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야. 이게 맞아 떨어지더래. 그래서 피브NRT는 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는 거야. 단 용액이 농도가 되게 낮은 경우에만, 농도가 높으면 적용이 안 돼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식은 농도가 낮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농도가 조금 높아지면 하나도 등식이 성립 안 해. 다 틀어져 버려. 그럼 농도가 높을 때는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 그건 고등학교에서 논하는 게 아니야. 전문가들이 하는 짓이고. 묽은 용액에서만 이게 성립되는 거야. 맨날 묽은 용액밖에 안 남아, 이건. 알았죠? 묽은 용액에서는 이게 삼투압이 피브NRT식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게 단위가요, 기압이에요. 이게 기체상수 0.08이에요. 이해 갔는가? 그래서 이거 똑같구나.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우리 이거로부터 분자량은 PV분의 WRT라는 식을 세워놓고 문제를 풀었듯이, 에이씨, 이것도 P를 파이로만 바꾸면 되겠죠? 삼투압, 용액의 부피, 용질의 질량, 온도. 알았지?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삼투압의 경우에 분자량 구하는 식은 피브NRT하고 똑같다. 자, 뒤로 넘어가서 삼투현상의 얘는 그거는 뭐 통합각에서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건 건너가고. 묽은 용액의 총괄성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끝. 몇 개. 신이야 고생했어. 잘 봐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 할 때 이 총괄성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 성질들을 총괄성이라 그래.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이라는 이 용액의 성질은 한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대. 그 한 가지가 뭔데?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 기체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지만 기체에는 기체 종류하고 무관하게 모든 기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었지.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가 들어가. 수소든 산소든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이쁜 놈이든 못생긴 놈이든 능력이 있는데 없는 놈이든 아주 평등한 세상이야, 그지? 2분의 mv 제곱은 2분의 3 kt다 하는 거. 평균 운동 에너지도 기체 종류하고 상관없었잖아. 마찬가지. 얘네들은 용질이 누가 들어왔는지 신경 쓰지 않아. 다만 용질 입자 수에만 영향을 받아. 알았지? 이거 봐. 전부 다 용질 입자 수에 비례한다는 거야. 이해 간겨? 그래서 포도당 1몰랄 농도 수용액, 설탕 1몰랄 농도 수용액, 이거 둘 다 용질 다르지만 1몰랄 농도 수용액이기 때문에 어느 점은 둘 다 1.86도씩 떨어져. 용질의 종류하고 상관없어. 알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잘 들어잉. 이거 1몰랄 농도 수용액을 넣었잖아? 그러면 얘나 용질의 종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거 1몰랄 농도 수용일 때 1.86도 떨어졌으면 이것도 몇 도 떨어져야 돼? 1.86도 떨어져야 되지. 근데 이 새끼는 몇 도 떨어졌게? 몇 배 됐게? 왜 2배 떨어졌을까? 이하고의 차이점. 얘는 물에 들어가 뭐 한다? 이온화한다. 근데 얘는 이온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에 들어가 이온화한 놈을 뭐라 그래? 전해질의 경우에는 이온 계수를 곱해주세요. 여기다가. 알았지? 왜요? 왠지 알아?
이것도 하나의 용질입자거든. 그래서 이게 1몰 농도면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분신! 두 개로 쪼개지니까 이게 1몰 농도 있는 거고 이게 1몰 농도 있는 거라서 2몰 농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알았지? 전해질은 여기다가 이온 개수를 곱한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나. 더 많이 떨어지는 거야. 왜 눈 녹으라고 할 때 이거 뿌리는 줄 알아? 다 생각이 있었던 거야. 야, 이거 이온 몇 개 생겨? 3개 생기지? 그럼 효과가 몇 배 되는 애야? 3배. 이온이 많이 생기니까, 이온이 많이 생기면 용질입자 수가 확실히 왕창 생기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지? 이온화하지 않은 놈보다 무려 3배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였어. 이거 왕창 떨어져. 뭔 말인지 알았는가? 자, 마지막으로 정리. 얘들은 종류하고 상관없어, 용질. 개수하고만 상관 있어. 특히 전해질 때는 뭐 갖다 곱해야 돼, 여기다가? 이온수 갖다 곱해야 돼. 알았는가? 근데 요거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냥 참고적으로 그런 게 있구나 알아두고. 꼭 문제 풀어봐. 알았지? 네, 오늘 여기까지.